이걸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솔직히 다른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방 교육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런데 사폭에 해당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은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방이 가능한 분야라 그럽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게 되는 이 개인사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구나, 이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결과는 유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조직 문화가 바뀌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쾌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우리 성폭력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신 적이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피해자도 뭔가 잘못했겠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원래 행동이 좀 그랬대, 그 사람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피해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가해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성폭력 상황에서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상 주목이 됩니다. 우리 어떤 범죄에서 피해자를 계속 거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옆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훔쳐갔대, 그 사람 왜 그랬대, 또는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 거의는 가해자에게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주목이 될까요? 분명히 성폭력 상황들은 가해자에 의해서 성폭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보셨던 주제처럼 어디에도요 무엇은 있지만 가해자는 있지만 어디에도 누가 없습니까? 가해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피해자만 도드라지는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잠깐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뉴스를 이렇게 조금 조합을 해봤는데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무원이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선 계속 볼 사이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전체 감아서 얼굴 못 뜨고 다닐 수도 있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집에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선생님이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얘는 왜 그러냐 하면서 걔가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뉴스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성폭력 상황에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력 상황에서는 이 가해자의 등장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볼 사이 아니냐, 그냥 넘어가라. 과연 피해자 입장에서 그 가해자를 보고 싶을까요? 별일 아닌 걸 크게 만드냐?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별일 아닌 걸까요? 왜 이렇게 유난이냐고요?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걸 유난으로 보는 인식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문 다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수도 있다? 이건 누가 들어야 하는 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래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성폭력 상황이 좋은 일입니까? 자, 이건 다 누구의 관점이죠? 제3자들의 관점입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요, 주변에서의 3자들의 시선과 이야기들과 관점이 2차 피해를 이렇게 유발합니다. 우리 내일이 아니라 이런 말이 어쩌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심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불안이라는 게 전파가 됩니다. 불안이 전파가 되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게 눈앞에서 빨리 치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의 마음이 급해지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툭툭 나가요. 그게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 3자의 입장에 있게 되시는 분들의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는데요. 우리 왜곡은 무엇을 말하죠? 쉽게 예를 들면 거울을 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양치를 하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셨는데 내 얼굴이 이만하게 보여.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얼굴 이만하구나. 이러고 편안한 마음 드십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거울을 얼른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에버랜드를 갔어요. 우리 놀이기구 뭐 이렇게 있지만 또 거울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막 길게 보이다가 막 왜곡된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인식을 가진다는 거. 자, 이게 왜 왜곡된 인식인지 하나씩 보실까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왜 왜곡된 인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좀 해프던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데 주목이 되고 약간 피해를 입을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이게 왜 왜곡된 인식일까요? 사실은 뭘까요? 피해의 성희롱이든 성폭행이든 피해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죠? 희생자, 행위자에게 있는 거예요. 행위자.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행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성희롱 쪽에서는 우리가 민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행위자라고 쓰는데 성폭력 상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폭행 쪽으로 가 있다면 또 성추행 쪽으로 가 있다면 우리가 가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형법이 적용이 되니까. 자, 피해의 원인은 피해자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피해자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아닌 거를 지금 들쑤시고 있다. 아니 그렇게 엉덩이 한번 서쳤다고 그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감았다고 이 난리냐. 우리 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으쌰으쌰 해갖고 잘해보자고 지금 분위기 만든 건데 그렇게 분위기를 깨?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이게 관계에 대한 성립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은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되죠? 직장 와서 가족 찾으면 안 돼요. 그죠? 가족은 집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딸내미들 이렇게 엉덩이 스쳐보세요. 아빠가 톡톡 해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기절을 합니다. 자기 몸 함부로 만진다고. 집에서도 못 만지는데 직장에서 딸 같아서 우리 집안 가족 같아 우리 가족같이 지내자.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사실 예민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네, 무슨 문제죠? 불법이죠. 법에 우리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률에 안 된다. 네, 불법이다. 처벌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조직에서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력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나도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조직에 해가 된다. 이게 왜 왜곡된 인식일까요?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야 조직에 유익할까요? 어떠세요? 그 조직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자꾸 덮여. 말을 못해.
어떻게 되죠? 네, 사실 문제 처리가 되지 않는 조직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되죠. 자, 오히려 작은 문제도 거론을 할 수 있고 이게 조정이 되는 조직은 정말 건강한 조직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시죠. 예,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과 태도들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네,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조직적으로도요. 개선의 기회로 보셔야 되지 우리 조직을 시끄럽게 만드는 상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불법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시끄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건 이미 네, 우리가 건강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행위자도 잘못했겠지만 아유 근데 가장이래 애가 대학생이고 막 중학생이래 어떻게 처벌이 돼가지고 아유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돼버리면. 자, 이런 이야기 우리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왜곡된 인식일까요? 사실 네, 그 제재는요. 그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든 게 아니고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지금 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위자에 대해서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지목이 되는 상황은 성범죄를 계속 키우는 조직이 돼버린다. 또 볼까요?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행위자 용서해라. 자, 주변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왜 왜곡된 인식일까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앞에 앉으셔서 딱. 예, 맞습니다. 3자가 용서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이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마음이 충분히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게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용서해라 마라 우리 절대 말할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건 피해자를 또 가해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성희롱, 참 성희롱이 그냥 말로 약간 뭐 그 사람한테 뭐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이 이렇게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법의 영역에서는 성희롱이 제일 포괄적입니다. 제일 넓은 개념이라서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희롱적인 언어, 말로 했던 또는 추행, 행위적인 거, 내가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은 디지털을 이용한 부분들도 있죠. 음란한 사진을 보낸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자, 만나자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성폭행. 자, 성폭행은 뭐죠? 폭력이 수반된 물리적 가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행위까지 다 들어가죠. 자, 이걸 포괄해서 성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하는 성적 행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랬을 때 걔 싫다고 안 하던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자, 피해자 입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성폭력 상황이 어느 조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면요. 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직급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나이. 그러다 보니 이게 권력 구조에 의한 형태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으로서 이렇게 위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쾌하지만
그 위력에 의한 관계 때문에 내가 앞에서 당당하게 싫다고 거부하기가 굉장히 분위기상 힘든 분위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처벌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의사에 반한 이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벅지를 만졌는데 네, 만져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닌 이상은 말을 안 한다거나 또는 막 이렇게 몸을 빼고 있다거나 불편한 미소는 짓지만 정말 썩소라 그러죠. 어쩔 수 없어서 그 불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을 예스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 웃던데 그걸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다 폭력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범죄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왜곡된 인식, 3자들의 왜곡된 인식들, 이 왜곡된 인식은 무엇이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냐를 보니까 통념, 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뉴스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뉴스 들으시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행했어요. 자, 그런 뉴스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럼 가해자는 어떤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정신이 미쳤지. 그게 지정신으로 한 짓이야. 그게 정신 나가네. 막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술 먹고 정말 멍멍이가 됐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요, 가해자를 딱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았습니다. 정말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했을까? 여기 검찰청,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자 정신감별한 오윤,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보니까요, 13세 미만, 요 파란색이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82.4%가 정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해자 숨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술 때문이었겠지. 자, 또는 이렇게 환자일 거야. 보니까 정신장애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력한 상황이 5.9%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다시 뒤졌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5.9%를 주장하는 거는 본인 입장이에요. 뭘로? 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냈더라고요. 공황장애 겪고 있는 진단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울증 증상 중에 어린이 성폭행하는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외국 사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술을 얼마나 드시고 그랬을까? 술 드신 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치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상황이 11.7%더라고요. 자, 근데 이건 누구 주장이죠? 가해자 주장이죠. 그죠? 아니,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얼마나 만취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혹시 회식하다가 굉장히 술이 약해서 취하신 분 보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걷든가요? 그런 분이 무슨 성폭행을 합니까? 그러면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성폭행을 했다. 이건 인지를 다 하고 한 거예요. 정말 주치 만취가 된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 못 합니다. 걸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성폭행을 해요, 그죠? 술을 먹고 내가 그랬다라는 것도 완전 순 핑계라는 거예요.
피해 보겠다고, 형을 감형해 보겠다라는 발악인 거예요. 자, 이렇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우리가 보는 시청자든 주변 3자의 입장에서 술을 먹고 그랬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런 통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통념도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여성의 노출 옷차림이 성폭력을 부채질한다. 네, 어떠세요? 요즘 아니 그렇게 막 바깥을 그냥 무슨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막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고 막 하의가 막 그냥 가리는데 곳이 없던데 어떻게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여자들도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자들의 노출이 성폭력을 조금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다. 네, 손 안 드시겠죠? 예, 네, 못 드시죠? 네. 그러면 여자들의 옷차림의 노출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어느 계절의 성폭력이 가장 많아야 되죠? 겨울요? 여름이죠. 자, 근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성폭력이 가장 많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름에 노출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비키니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패딩 입고 뭐 수영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가장 노출이 많은 곳이고요. 해변가 안 가도 수영장 가보셨죠? 수영장 가보시면 노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성폭력이 일어나는 계절은 여름이 1위여야 되고, 그리고 수영장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의 경우 사계절의 분포도가 거의 같습니다. 겨울에도요, 패딩 이렇게 막 까만 거 롱패딩 입고 다니는 그런 계절에도 성폭력 사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수영장 성폭력, 혹시 수영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성폭력의 특징은요, 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게 만약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만둘 수 있는 게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내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이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모든 범죄 가운데서 고의성이 참 강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 잘못 알고 있는 통념들 왜 깨야 되는지, 왜 가해자를 숨기는 이 통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신체 자율권이라는 걸 가집니다. 신체 자율권은 내가 뭘 먹고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거고, 내가 늙어서 죽을 때 화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수장을 할 건지 뭐 수목장을 할 건지, 이런 결정권은 누가 가지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회사 내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체 자율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체 자율권 안에 뭐가 있느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왜? 우리 신체 안에 성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희롱적인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누가 내 몸을 만질 건지, 접촉을 거부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그 사람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그만하면 됐다 용서해라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왜 유난이냐 이런 말을 감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법안에는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는 내 권리를 누리겠다고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에서든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식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도 아마 20대에 계시는 분들 좀 눈에 띕니다. 네, 20대부터 이렇게 우리가 연령대가 딱 분포되어 있는데 20대를 상대로 그 성폭력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이 좀 짙은 요색이 남성이고요. 주황색이 여성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생각 쪽인가를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내가 그렇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에 한번 우리 해보시죠.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본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런 문구가 딱 나오니까 그런데 하고 인식조사하는 거예요. 자, 손을 안 드시는 분들. 자, 정말 건강한 조직입니다. 정말로요. 이런 문항에 손을 드시는 거는요 건강한 조직이에요. 자, 지금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몇 분 드셨거든요. 아니다. 모텔은 모텔이고 성관계는 뭐 다른 부분이지 뭐 모텔에 뭐 게임하러 갈 수 요즘 PC 상향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러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이야기 좀 이렇게 조금 비밀리에 얘기 좀 하려고 갔을 수도 있지. 별개다. 손 별개. 두 분. 한 7분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손을 드신 나머지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그럼 모텔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자,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죠. 남녀가 어떻게 어느 쪽에 뭐라고 손을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텔에 들어간 것을 성관계의 의미로 받아들였어 하는 남성분은 47.7%, 나머지 53%는 뭐 아니죠. 모텔에 들어간다고 성관계 하는 건 아니죠 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17.7%만 모텔은 성관계와 이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거의 80%는 아니야 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했다가는 쪽이 제대로 팔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상대방한테 묻지 않으면 나랑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어림잡았다가는 큰일 나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늦은 밤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한 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맞다. 손. 첫 번째 문항에서 그냥 학습이 다 돼버렸나 봐요. 아니다. 네, 별개다. 네. 손이 많이 올라가시네요. 볼까요? 늦은 밤 남성을 집에 들어온 건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남성들은 27.4%밖에 안 돼요. 네. 거의 뭐 73%는 아니다. 여성들은 90%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네요. 자, 세 번째는요. 키스와 애무까지 한 거예요. 애무까지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애무까지 했는데 그거는 성관계지. 이어지는 거지. 네. 와, 저분은 박수 쳐드리고 싶어. 연세에 있으신 분인데 딱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자, 아니다. 애무까지 갔다고 해서 성관계는 또 별개다. 예. 네. 예. 뒤에도, 네.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과 볼까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애무까지 가게 된 상황은 성관계로 받아들이는 게 52.7%. 나머지 48% 정도는 그것도 아니다. 자, 여성들은 19.4%만. 별개라는 거예요. 인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혜칠에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은 성범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근심이 돼요. 왜 손을 안 드실까? 술이 취해서 성관계를 한 걸 혹시 동의로 보시나? 예. 분명히 100%시죠? 예. 남성들의 86.8%, 예, 그렇다. 이건 성범죄야. 여성들은 99.1%. 여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그죠? 남녀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 인식 조사를 했냐? 여기 문항에 보시면요. 동의, 예, 반복되네요. 동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여기 첫 번째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 요 문항에서 실제 6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술을 드시다가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 술을 먹는 곳에서. 그럼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막 이제 술이 어느 정도 되면서 대화가 됐다가 남자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모텔로 가자. 그랬더니 여성분이 오케이 하고 가셨어요. 근데 결제까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남성분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나는 성관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결제까지 다 하고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넌 동의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성분이 성관계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이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성폭행으로. 자, 법정으로 이 문제가 갔습니다. 자, 성범죄다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자, 1번. 나는 이거는 성범죄로 판결이 났을 것 같다. 6년 전입니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이 당시는 안 됐을 것 같다. 6년 전의 현실을 너무 잘 지각하고 계셨네요. 사실 6년 전만 해도요. 이 사건이요. 성범죄 아니다로 나왔어요. 우리 판사분들이 아니 술 먹고 모텔까지 갔잖아. 그럼 모텔은 어떤 장소인지 지금 이게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대 남자가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성폭행했다고 이렇게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무혐의로 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비슷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6년이 지난 지금 성범죄로 판결이 났어요. 동의라는 개념은 그 사람이 성관계 오케이 했더라도 직전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모텔이 아니라 정말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관계 직전이어도 나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신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시나요? 그럼 제가 아주 손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커피 괜찮습니까? 예,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가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저 커피 아메리카노요? 했더니 우리 정용규님께서 저는 그냥 코코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리 정용규님께 저랑 커피 먹기로 했잖아요. 아니 커피 먹기로 하셨으면 커피를 드셔야죠. 왜 코코아를 시키세요? 예.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랑 커피 먹기로 하고 이야기가 됐죠. 이걸 동의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동의한 거예요. 카페 가기로 했는데, 자, 음식을 주문하는 거라서 참 다른 종류 같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자율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들어간다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 권리 안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들어가 있어. 내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뽀뽀까지는 하고 내가 성관계는 안 할 것인지 그 권리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커피 먹기로 해놓고 왜 고코아를 시켜? 자, 요 모습과 성관계 하기로 해놓고 왜 성관계 안 해? 따지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네. 말로 하는 거는 커피를 먹고 싶다 해도 되는데 네. 그건 그게 아니고 그 비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오늘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했다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가고 아까 지금 3번을 예를 들었는데 예. 3번의 상태에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1번의 아. 상태는 맞는데 네. 그 1번의 상태는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같다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예. 3번의 상태가 1번 상태가 다르다는 거 제가 아까 이상한 놈 됐는데 1번은 네. 맞고 네. 3번은 동의를 안 해요. 아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비교의 대상이 그러시죠. 아니, 보편적으로 많이들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이제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내가 성관계를 뽀뽀까지도 하고 이게 신체 접촉이 상당히 들어간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직접적인 성관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그냥 시도를 해버리면 성폭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요 굉장히 억울해요. 이게 남의 집에 도둑 이렇게 훔쳐간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 보셨어요? 나를 잡았다고? 안 그렇죠. 근데 성범죄 상황에서는요 가해자들이 그렇게 억울해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부터 시작해서 뽀뽀까지 했잖아부터 시작해서 막, 왜냐? 동의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인식이 안 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요, 동의라는 건요 매 순간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 절대 가해자가 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누구도 피해자가 되셔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유, 그래야죠. 아유,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게 범위가 공무원들은 함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말도 하면 안 돼.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아쉽게도 모두가 이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사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MBC 취재진이 우연히 목격했는데요. 이 상사 공무원 이런 항의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이제 돌아다녀요. 이렇게 요즘은 우연히 촬영이 된 거예요. 부하 여성 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예. 남성은 미안하다면서도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청 코로나19 대응 부서의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부서 직원들은 이날 구청 공무원들에게 화상회의로 백신 이상 반응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간부가 여직원들의 교육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려 하자 여직원들이 카메라 소리가 방해된다며 항의했고, 이 간부는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 어깨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엽다며 여성 공무원의 볼을 꼬집으려 하는 등 자주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고 볼을 만졌다는 것도 신용뿐이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모르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 귀여워 정도 뭐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걸 볼을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액션만 취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건 알잖아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알잖아요. 해당 부서 책임 네. 자, 정말 아시는 분일까요? 이분이? 네. 이게 신체 접촉, 아유, 뭐, 친근한 표시다. 네.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본인 입장, 가해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성범죄는요,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 불쾌감은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우리 공무원 내에서 정말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간혹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우리 열심히 이렇게 정말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조금 아유 또 저런 뉴스가 나와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죠? 자, 공무원법에서는 성희롱 사건만으로도 이렇게 다룹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보면 품위 유지 의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행위 안에는 당연히 성폭력 상황들이 다 들어가죠. 성희롱까지.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이나 강 등 해임 파면까지 이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내에 뭐 그래도 되게 아마 희박할걸? 거의 잘 없을걸?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올해입니다. 올해 3월 17일. 아까 그 뉴스도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사실. 네. 자, 경북일보에 이렇게 여직원 성희롱 갑질 전 대구시 4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으셨어요. 예, 이 사건으로 성희롱 때문에 해임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억울하다.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셔서 그거를 소송을 내셨어요.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취소 소송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패소되셨습니다. 법에서는 성희롱 맞아. 그 처분 맞는 거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분은 어떻게 직원들에게 캠핑 좋아하냐, 여직원에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반응이 없거나 안 가겠다 그러면 비싸게 구내, 둘이 갈 건데 나는 밤에 늑대로 변한다. 네, 몸이라도 팔아서 증언을 해와라. 네, 나랑 저녁에 술이나 밥을 먹자. 안 그러면 너 밤 12시까지 야근시키겠다. 예,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실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상사로서 격려지. 그게 무슨 성희롱이에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를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1%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예, 의도가 어땠든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또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 행위를 하는데 세상은 변해서 이게 법에서는 처벌이 된단 말이죠.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시는 건데 시대를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네. 자,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넘어도
그 징계 사유로 들어가고요. 형법 적용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에서도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5년간 지금 작년 23년 9월 14일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몇 명이죠? 1155명입니다. 자, 이분들의 관련되는 건요. 성폭력 건수가 524건, 성매매 건수가 66건, 성희롱 건수는 565건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요. 해임이 321건, 정직이 344건, 나머지 이렇게. 네. 대부분은 해임과 정직이 많았네요. 그죠? 우리 평생 직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요.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공무원 쪽에서는요.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요. 공무원법이 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희롱 범위가 제일 크다고. 해석을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할 흉물입니다. 소문나서 좋을 거 없잖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너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앞으로 안 볼 거야? 좋게 해결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압력, 언어폭력, 위력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는 폭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2차 피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직 문화가 이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하죠. 피해를 받으신 분을 지목해서 가해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앞에서 써야 되지 않아야 되는 용어들, 말들, 생각 없이 내뱉게 되는 상황들 우리 같이 나누어 봤잖아요. 자, 우리 지금 조직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딱 그 성인식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때 연세가 있으시든 직급이 있으시든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계시고, 이 조직 문화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가해에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알고 계신 분이 신고 가능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신변 노출에 부담 없이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인사신문고라는 여기 네이버만 쳐도 이렇게 딱 사이트가 뜨고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조사 단계에서는요, 접수를 보고 해당 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심의는요,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따로 국가공무원 대상의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해야 되니까 공무원들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 가해 상담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이 외부 전문가예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판단이 되고 나면은 이제 조치들을 행하는데요.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사용 공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파견 근무나 전보, 인사 조치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너 딴 부서로 가. 이거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력에 의해서 조직에서 나를 갖다가 떨궈내듯이 피해자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상담도 가능하고요, 유선 상담도 가능하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기관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폭력 상황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요, 형법에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경찰을 통한 외부의 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마련해 놨어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의료, 법률, 수사, 사회 복귀까지 무료로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하고요. 성폭행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병원으로 가셔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만 딱 간호사에게 살짝 해놓으면요, 의사와 간호사가 다 비밀 보호 조치를 하면서 모든 증거 채취까지 다 해줍니다. 성병 검사부터 임신 여부, 그리고 DNA 검사까지요. 누구로 인한 부분인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성폭행까지 된 상황이라면 절대 옷을 갈아입지 마시고 막 그 불쾌감에 샤워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요, 경찰이 24시간 상주를 해요. 그래서 2차 피해 방지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설도 대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대 폭력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고. 자, 우리 조직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평등한 가치여야 되죠. 우리 라떼 요즘 유행으로, 그죠? 라떼는 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어디 싫다고. 우리 지금 만약 6.25 세대 얘기하고 있으면 그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또 이렇게 따라가 주지를 못하면 오히려 피해 상황, 가해 상황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등한 가치 기준을 위해서 조직 문화,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체 피해 되지 않도록 피해자 지지하는 거, 보호하는 거 우선으로 두셔야 되고요. 직급이나 성별에 불문해서 우리 서로 존중해야 돼요. 자꾸 가족을 직장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이 말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평등한 조직.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발언을 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정말 존중과 예의가 들어가 있는, 매너가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여야지, 정말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시면 안 되죠. 공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적인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차별이나 고정관념, 우리 아까 성폭력 가해자를 숨겨주는 그 잘못된 편견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런 문화 없어야 됩니다.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 만들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여자 직원, 남자 직원이 아니라 누구누구씨 사람이에요. 여성, 남성은 우리가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여성, 남성이. 하지만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여자, 남자를 왜 가려요? 그죠? 여자가 할 일이 어디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차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평등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뒷면에 보면요, 제가 그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에 넣어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이 어디로 자꾸 따라가나, 요거 체크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조정은 해봐야겠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보자. 우리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어보자. 우리 이렇게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 다 건강한 분이시라는, 눈빛만 딱 봐도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불편하면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강사의 눈을 안 마주쳐요. 불편하면. 하지만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 그냥 의무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건강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나경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